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다 라면서 오늘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의 신문 기일 없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요.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맡고 있죠 지금, 한 차례 어떤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 대리인단은 그런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어 대리인단은요,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경찰로부터 그 사건을 넘겨받은 지금 하루 만에 이러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리인단은요,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오늘 제출했고요. 법원은 아마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내란 특검이 어제지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를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금 해당 혐의로 3차례 소환 통보했지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이첩받은 특검이 곧바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이날 오늘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배출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배출했습니다. 지난 6.3 대선 선거에서 방해가 된다면 탈당하겠다 해서 자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반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캐비넷에 있던 사람들은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리를 저버리고 말이죠. 다시 장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하면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응징해야 된다. 이러는 장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떻게 공정과 상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말이죠. 참 이 문제가 있어요. 내란 특검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오늘 했네요. 법무부에다가. 법무부에 신청했어요. 원래 그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신청해서 법무부가 또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중앙지방법원 그 형사 25부 쥐기현 재판장이 말이죠. 지난 3월에 구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자 또 뭐 검찰이 출국금지를 뭐 다시 신청을 해서 뭐 승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는 출국금지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그 석방이 되자마자 또 출국금지 조치를 했었죠. 보통 그 수사 중인 피의자는요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보통 출국금지 조치를 1개월 단위로 연장 보통 하고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경우는 뭐 6개월까지도 출국금지를 조치할 수 있는데 이번 또 특검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또 신청을 했네요. 여러분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란 특검을 말이죠. 검사 60명을 임명해서 또 수사관들까지 해가지고 뭐 내란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뭐 최상병 특검이다 해가지고 검사 무려 120명 거기에 수사관까지 뭐 500명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글쎄 참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또 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저 역시도 놀랬습니다. 왜 최고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비상계엄을 하겠냐 하고 반박을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더불어 대한민국에 내재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말이죠. 무슨 뭐 내란 선동죄다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훗날 이런 진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역사의 역대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내란 특검으로 자 이런 그 내란과 외환 혐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정말 이것이 진정 어린 그런 특검으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고 국헌문란이 아니고 국헌문란은 오히려 이재명이 그리고 그 일당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으로 53명이 당선됐습니다. 22대 때. 그리고 본인도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부정선거로. 그리고 대통령도 부정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이거 본인 알고 있나요? 이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이 밝혀지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거짓은 반드시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